자, 시작합시다. 13번 질문은 그거야. 딱 요거 그 왜 예를 들어 컴퓨터를 고친다라고 해. 그럼 컴퓨터 보통 수리기사 보면 출장비 받으시잖아. 기사들. 그래서 출장비가 보통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는데 얘 한 2만 원이나 칠까요? 네, 출장비를 받고 딱 왔는데 갑자기 그냥 코드 하나 툭 꼽았는데 얘를 컴퓨터가 돼. 그럼 니네 그 2만 원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주기 싫어지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대학교에 있을 때 창업 프로그램에 지원했던 그 사업 계획서가 전공서적 빌려준 건 혹시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근데 그거에서 딱 대표적인 게 나는 그거를 통해서 물려줘서 가치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쓰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 자기가 푼 거 다 찢어버렸다. 왜? 다른 사람이 나는 개고생해서 A뿔을 받았는데 니는 감히 내가 쓴 걸로 꽁돈으로 시험을 잘 보려고 그래? 니가? 그래서 찢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노력하는 게 안 보이면 그게 가치가 얼마가 됐든 간에 아깝다고 느껴요. 이게 이제 13번이 대표적으로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기사들 요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출장비를 받고 컴퓨터를 회수해 가서 고친대. 시간이 길게 드는 것처럼 보이게. 그리고 이게 이거 옛날에 모의고사 질문에 나온 적 있거든요. 그 공항에서 너네 공항에서 그 매기직 클레임이라 하잖아. 그 수화물 찾는 거. 수화물 찾는 데까지 가서 수화물 기다리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공항에다가 클레임을 걸었는데 이게 아마 미국 공항이었을 거야. 그랬더니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클레임 배기지까지 가는 길을 늘려버린 거야. 이해돼요? 이거 어디서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길게 해가지고 그래서 인천공항도 가면은 막 열차 탔다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클레임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길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가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게 하면 했더니 불만이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고친 거는 하나도 없죠. 그냥 일부러 더 불편하게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It's hard to pay more for the speedy but highly skilled person. 그래서 속도가 빠른데 숙련된 사람한테 돈을 더 지불하는 건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지혜와 그 노하우를 돈 주고 사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되니까 노력이 안 보이니까 돈을 더 주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숙련된 기술자의 빠른 작업은 노력이 보이지 않아 지불 용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낼 의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연구원이 어,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에서 사람들한테 물었대요. 데이터 복원에 얼마를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번 문장에 They found that people would pay a little more. 돈을 좀 더 내고 싶대요. For a greater quantity of rescued data. 만약에 복원된 데이터의 수가 많으면 당연히 일을 잘한 거니까 그건 돈을 더 내고 싶다는 거죠. 근데 what they were most sensitive to 이 사람들이 가장 민감했던 게 뭐냐면 얼마나 오래 걸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트랑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복원이 고작 몇 분 만에 끝나면 지불 의사가 갑자기 팍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일주일 이상이 걸린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ink about it.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pay more for their slower service.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서비스의 품질이 박살나는데도 돈을 더 낸다는 거야. 여기서 제일 핵심은. 더 느린데 결과는 같은데 돈을 더 낸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요거 레버리지 삼으면 사업할 때 유용하겠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2번부터 5번 정리를 하면 소비자는 같은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보여야 지불 의사가 생긴다는 거죠. 지불 용의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예요? 인간의 비합리적인 거죠.
비합리성. 인간의 비합리적인 경제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인간은 합리성에만 움직이진 않죠. 인간이 만약에 합리성에만 움직였다면 누가 비트코인을 사는데 1,000만 원을 쓰겠습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쪼가리인데 비트코인을 1,000만 원 주고 기꺼이 삽니다. 그거 알아? 우리나라 비트코인 소유자 보니까 상위 1%가 90% 갖고 있대. 전체 비트코인의 부에. 장난 아니더라. 자, 6번, 7번.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이 합리적인 것만 따지진 않는다는 거야. 이런 정성까지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value effort over outcome. 그래서 합리적인 결과보다 오히려 노력 같은 이런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가치들을 좀 더 중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incompetence, 무능력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나를 위해 준다라는 거니까 그런 거에서 오히려 돈을 낼 의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뜻 봤을 때는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걸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멘트에서는 결국 인간은 합리성보다 객관적 합리성, 주관적 가치를 더 중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 걸려도 자기를 위한 거라면 기꺼이 돈을 낸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너무 쉽죠? 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빈칸 추론으로 내 기억에 맞다면 맨 끝에가 빈칸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빈칸 추론 나왔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 정도만 충분히 이해한다면 문제 없이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법도 딱히 안 보이죠. 그래서 얘는 서술형보단 객관식 출제가 유력해 보이고요. 일단은 너네 이번에 정발고는 어차피 모든 문제 다 내잖아. 그러니까 27로 고정했다는 건 28문제 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23이 사라졌잖아.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주관식 낸다죠. 5문제. 아직 얘기 없어요? 이거 지울게요 일단. 아직 몰라? 어쨌든 다 나오니까 얘는 객관식으로 출제될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 중심 내용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무능력에 돈을 더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은 생각보다 비합리적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하나씩 보죠. 하일리는 이제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상당히 하이랑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there's less effort being observed. 요거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 사실 이게 그냥 being 없이 그냥 observed 해서 수식해도 되잖아. 근데 굳이 being을 썼다라는 건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그러니까 지금 there is가 이게 동사잖아. 주어를 예로 잡고요. 그러니까 즉 동명사, 즉 준동사잖아요. 요거를 의미상의 주어로 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 아마 너네 교재도 그렇고 이거 막 수식하는 걸로 써 있을 거거든? 여기도 지금 수식하는 걸로 써 있잖아. less effort 수식한다. 뭐 그렇게 봐도 크게 저기 뭐 차이는 없는데 저는 이렇게 써서 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 빙을 굳이 쓸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더 적은 노력이 관찰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준동사 자리다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2번은 인위치니까 이건 뭐 이걸로 바꿔도 무방하죠. where 그 실험에서라고 하시면 되니까요. 선행사는 study를 잡고 푸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3번 쭉 보면 sensitive는 민감한 이란 뜻이죠. 자, 조심하셔야 되는 게 sensible이라는 단어입니다. 소영아, sensible 무슨 뜻? 한명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조심하세요. 혼동어휘 조심하시면 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5번 same. 야, 계속 믿는 단어 있잖아. same 하면 그냥 뭐 떠올려라, 지연아? 학교 쌤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완전 똑같다. 영어로 뭐죠? same, identical. 이거 계속 내가 얘기하잖아. identical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동질적인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rrational이랑 rational. rational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이라는 뜻이나요. 뭐 reasonable 같은 단어들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는 이제 문법이 하나 나오는데 although it is actually irrational, we feel more irrational and more comfortable 하고 콤마라고 해서 paying for incompetence 라고 분사 구문이 쓰인 거죠. 자, 문법이 굵직하게 한 3개 정도 있죠. in paying, 그 다음에 being observed, in which 이렇게 3개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낸다면 객관식으로 A, B, C 뚫어서 문법 문제 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13번 지문은 다소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3번은 요약을 좀 더 추상적으로 하면 인간은 합리적인 기준으로만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주제를 써드리는 이유가 요지로 출제될 여지가 있어 보여서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기준만으로는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심 내용만 기억하십시오. 단어나 이런 거는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14번은 조금 길죠. 넘어갈게요. 자, 14번. 자, 작년 수능이, 3년 전 수능이죠. 3년이 아니라 2년 전이구나. 자, environmental hazards. hazard는 위험이란 뜻이죠. 그래서 환경적 위험이 biological, physical, chemical ones.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일련으로 포함하는데 along with the human behaviors that promote. 아까 이거 promote가 내가 조정하다로 했는데 조장하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promote는 니네가 promote가 맨날 뭐 홍보하다, 승진하다, 신장시키다 이런 식으로 좋은 뜻으로만 알고 계셔서 promote를 제가 일부러 잡은 건데 promote는 여기서 오히려 부정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수준을 더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수준을 위로 올리면 당연히 좋은 뜻이 되겠지만 안 좋은 거를 위로 올리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왜? 문제 있어? 아니죠. 자, 그래서 환경적인 위험이 이런 것들 포함하는데 문제는 뭐다? 인간의 행동이 이러한 위험의 노출을 오히려 조장하고 아니면은 생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 2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Some environmental contaminants are difficult to avoid. 근데 이제 여기서 일부 환경적인 오염 물질들이 우리가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면 exposure에 노출되기 쉽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괄호는 그냥 넘어갈게요. In these circumstances, 그래서 이러한 피하기 어려운 상황들에서 exposure is largely involuntary. involuntary 무슨 뜻이야? 그렇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 2번 정리하면요. 어, 특정 환경적 위험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비자발적이라는 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나중에 빈칸 추론 같은 걸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reduction, 그러니까 비자발적인이란 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피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inevitable이라든가 이런 단어로 치환해서 빈칸 추론 출제가 유력하겠죠. 이건 이따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hese factors, 이러한 요인들의 감소나 제거는 may require societal action. 그래서 사회적인 행동이 좀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public awareness, 공공의 인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measure는 대책, 수단이란 대책, 조치란 뜻이죠. 그래서 공공 건강과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in many countries 많은 국가들에서는 the fact that some environmental hazards are difficult to avoid at the individual level, 그래서 개인의 수준에서는 이러한 환경적인 위험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is felt to be more morally egregious. morally egregious는 이제 도덕적으로 좀 더 나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then those hazards that can be avoided. 내가 하고 싶어서 일으키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러한 비자발적인 노출에 의해서 생기는 환경적 위험은 비자발적으로 유발된 환경적 위험은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이라는 건 뭐랑 같은 말이에요? 집단적인이죠.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망됨이라고 할까요? 자, 5번에 have no choice but to 이거는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rink water contaminated with very high levels of arsenic. arsenic이 비소인데 아까 소영 애들가 나한테 비소가 뭔지 물어봤는데 지연이 너 비소 알아? 알아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렇대요. 네. 그래서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세닉이 여기서 당연히 이제 부정적으로 어감이 비춰지기는 하죠. 그래서 매우 높은 수준의 비소로 오염된 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물이 오염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되게 무딜 수 있는데 왜? 자율봉사. 자, 왜냐면 우리나라 물이 되게 깨끗한 편이야.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 석회질인가? 그거 되게 많이 섞여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 미국 그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식당 있잖아. 거기에서 국밥집이 있을 거 아니야. 국밥집이 우리나라 국밥이랑 맛이 완전 다르대. 똑같은 한국인이 만드는데 그래서 한인타운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없는 요리가 국물 요리래. 물이 달라서. 특히 국밥이 거기에 가장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물이 되게 깨끗한 수준이어서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데 다른 나라들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토바코, 담배 냄새를 맡게 된다는 건 그래도 참 너는 다행히 운 좋은 세대인 게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담배 폈어요. 식당에서. 너네 완전 어렸을 때. 기억 안 나지? 그냥, 아? 기억나? 그러니까 아저씨들 이렇게 술 먹다가 그냥 이렇게 담배 펴. 그러니까 담배 피면서 술 먹어. 아, 그건 너무 옛날이고요. 그건 진짜 너희 아버지 군대 가실 적? 그때는 비행기에서도 담배 폈어. 비행기 금연된 거 오래 안 됐어. 한 80년? 이럴걸? 그 전에 비행기에서 담배 폈어. 사람들. 그쯤까지? 나도 정확히는 몰라. 나도 내가 태어나서 비행기 탔을 땐 금연이었으니까. 버스 담배 피는 시절이면 진짜 옛날 사람이야. 나도 몰라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담배 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생, 중학생 때는 택시 기사가 담배 폈어. 나, 택시에서 담배 냄새 심했잖아. 몰라? 택시 아저씨 담배 피면서 운전했잖아, 옛날에. 그것도 10년밖에 안 됐어, 그것도. 어쨌든. 그래서 그게 사람들을 개빡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빡친다라는 게 뭐야? 이거야, 이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알겠지? 이거랑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니네가 봐도 단어가 묵직하죠.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지? 단어들이 딱딱딱 찝히지. 이거 어휘 추론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법이 조금 결여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문법이랑 결합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일반적인 개인적인 선택에 비해서 더 욕을 먹는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특히 진짜 그때는
아, 고깃집에서 아저씨들 담배 피우면 진짜 그렇게 패 죽이고 싶었는데, 아, 난 너무 짜증났어. 아, 막 담배 냄새, 너네 같으면 기분 좋아? 밥 먹는데 담배 냄새 나잖아. 그것도 어린 냄새인데. 그래서 these factors are important.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되게 중요해. 우리가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 이 요소라는 건 당연히 뭐예요? 비자발성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위험은 더욱 사회적 문제이기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비자발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 선진국입니다. 일본 갔을 때요. 오사카 센터는 다 금연인데 오사카에서 살짝 벗어나서 주민들 자주 가는 현지인들 자주 가는 음식점 가면 남자들 담배 바로 펴요. 옆에 있는데 그냥 아무런 일단 재떨이가 있어. 그래서 실내에서 흡연하는 안 하는 나라가 의외로 적어요. 유럽 애들도 다 담배 피거든요 안에서.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건. 우리나라가 좀 꽤 세계적으로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난 또 그리고 지하철 위생. 지하철도 엄청나죠. 네. 오줌 쌌어? 진짜 그냥 길이거든요. 바로 옆에 그 유치원 건너편. 그래서 그냥 너무 가까이 계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하필 또 풀숲 근처로 코너라서 이렇게 가까이 지나갔는데 오줌 쌌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네. 주변을 둘러보기는 하네. 나 2008년에 베이징 수학여행 갔을 때 자금성 쪽이었나? 만리장성 쪽이었나?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애들끼리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엄마가 손잡고 있는데 애가 이러더니 갑자기 바지를 입고 거기서 똥 싸는 거야. 그냥 길거리에서. 진짜 깜짝 나 그때 다짐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베이징이다. 다시는 안 온다. 이거 지워도 되죠? 어. 이러면서 뛰어갔다고? 아저씨가 뉴진스 안무 연습하시나 보다. 자, 원즈는 부정대명사죠? 당연히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hazards 가리키는 거죠. 스위치 조심하시면 되고요. 물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크게 높겠죠. that promote니까 자, 요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선행사 스위치 조심하세요. behaviors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요거 스위치 조심하세요. 아, 이러면 또 문법 섞을 수 있겠다. promote 유의어 던진 다음에 저 빈칸 채우라고 유도할 수 있겠죠. 스위치 맞춰서. 그다음에 involuntary는 정말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피할 수 없는 거니까 inevitable 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세요. 아마 다 아시는 단어라고 믿고요. 자, 그다음에 societal은 공동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그 집합이라는 얘기 콜렉티브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해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the fact that 저 that은 동격 접속사 되시죠? 그래서 동격이고요. 그 다음에 is felt라고 돼 있는데 자, in many countries the fact that some environmental hazards are difficult to avoid at the individual level까지가 동격절이에요. 그럼 주어는 누구? fact고 동사가 얘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관계 잘 살필 수 있어야겠죠. 동격절은. 자, 그 다음에 morally egregious는 당연히 다른 여러분들이 알듯 말듯한 단어로 바꾸겠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니까 잘못된이라면은 비슷하게 뭐가 있을까? egregious, morally unjust라고 하면 되겠다. 정당하지 않은 unjust 같은 거. 요건 나중에 유반이어 단어장으로 좀 더 풍성하게 채워서 드릴게요. 유반이어 직보 때 줘도 되지? 더 빨리 줘?
100만은 어차피 못 외운다고 해서 직보때 줬는데, 직보때 줄 건데, 그럼 너넨 언제 줘? 1주 전? 지금 그럼 기본 단어 잘 외워놓으세요. 그럼 1주 전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it graduates then those hazards that can be avoided. 요거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저거 우리 정규 수업 때 했잖아, 이거. 5번 지문에 저거 having 저거 have not no choice but to 저거 꼭 알라고 했었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학교에서 혹시 다른 거 가르쳐 준 적 있어요? 혹시? 오늘 14번까지 했다고 하셨는데 이제 14번 질문이거든요. 자, 요거는 영작 나올 거예요. 5번 문장. 그리고 영작은 특히 뭐 나올 수 있냐면 응용 영작, 다른 걸로 치환해서 시험 문제 낼 수 있으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너 다 들어봤을 거야. cannot help but ing. 이 ing는 동명사예요. 그래서 have no choice but 할 때는 투부정사 쓰고요. 그리고 cannot help but cannot help but 할 때는 동명사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 둘 다 자유자재로 치환해서 전환해서 영작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사실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보시면 되는데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알고만 계시면 돼요. 변형 영작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contaminated은 water 수식하는 거죠. So drink water contaminated. 그러니까 very high levels of arsenic이 water 수식하는 준동사, 즉 분사구가 되겠다. 그러니까 5번 문장은 문법도 꽤 빡세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것도 봐봐. 그러니까 이거 분사원, 그다음에 or being forced to passively 요거는 분사원이다. 이건 분사고 요거는 뭐냐면 아니면 being forced잖아. 이거 뭘 것 같아? 요게 문장 구조 잘 봐야 돼. 이거 문법 문제 출제될 거 5번은. 이거 지울게요 이제. 지현아 이거 뭐야? 그쵸. 그래서 주어 2고요. 주어 1이에요. 그래서 얘는 동사가 어딨냐면 여기 있고요. 동명사니까 단수 취급하시면 돼요. 스위치까지 유의하시면 됩니다. 문법적으로 요거랑 요게 제일 중요하다. 자, 6번. These factors are important. important는 중요하다니까 요거는 vital 쓰시면 되겠죠? vital. 필수적인.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얘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문법이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네. 얘는 카멜레온이네요. 얘는 단액이 좋네요. 어쨌든 중심 내용 출제된 전적이 있으니까 중심 내용보다는 오히려 비자발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적 위험은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자, 비자발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적 위험은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어법, 빈칸, 단순 배열, 변형 배열, 그 다음에 어휘 판단, 요약 문작성. 얘는 문법 섞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까지 필기 다 마치셨으면 제가 오늘 드린 임시본으로 15번 피시면 됩니다. 자, 넘길게요, 이제. 왜? 자, 15번 문제. 갑자기 난잡시 1번에 뭐라 하냐면 Every farmer knows that the hard part is getting the field prepared. 자, 모든 농부들은 다 안 돼.
제일 농사지면서 어려운 게 땅을 농사지을 준비를 하는 게. 그래서 2번 inserting seeds and watching them grow is easy. 그래서 씨앗 뿌리고 그거 자라는 거 보는 건 솔직히 개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데없이 농부들 얘기를 해요. 농사 얘기를 하는데 농사에서는 농사 지을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이런 문제는 보통 뭐로 출제가 많이 되겠어요? 롯데 시네마 오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은 보통 앞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보통 중심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순서 배열 같은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많겠죠. 그래서 쉽게 나오면 그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번부터는 갑자기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농사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이언스랑 인더스트리, 과학과 산업에서, 그러니까 과학기술 사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the community prepared the field. yes은 그러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집단이 공동체가 기반을 마련하는데 사회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give credit to는 뭐뭐에게 공로를 인정하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공로는 개인이 다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planting a seed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overwhelming intelligence. 그래서 씨앗을 심는 건 그렇게 고도의 지능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뭐야? 누구나 다 어느 정도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creating an environment,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환경을 조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getting the field prepared, 농부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 거, 만약에 이걸 밑줄 치고 찾았어라라는 좀 저차원의 문제가 나온다면 요거에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을 조성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씨앗이 잘 자라는 거는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적절한 제대로 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누가 한다? 개인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한다. 근데 이제는 사이언스 인더스트리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또 뭐야? 사이언스, 폴리틱스, 비즈니스 앤 데일리 라이프라고 얘기했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뭐야? 그냥 일상에서 개인보다 집단이 이뤄낸 성과를 더 중시해야 된다라는 걸로 확대된 거예요. 아시겠죠? 3번, 4번, 5번은 핵심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개인의 공로보다 개인이 공을 세울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집단적 노력을 더 가치 있게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포츠에 이런 말 있잖아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라는 말을 딱 정확하게 여기다 대입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집단을 통해서 조성된 이런 환경들에 대한 존중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것도 맞죠. 마찬가지로 이거 우리나라 역사에다 넣으면 1919년 3월 1일에 유관순 열사만 독립운동했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3.1운동 생각할 때 유관순 열사가 바로 떠오르기는 하지만 그 뒤에 있었던 무수히 많은 일반적인 시민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이 엄청 위대한 사람이었던 건 맞죠. 근데 그의 엄청 위대한 강점은 결국 사람들을 뭔가 끌어모으고 그 사람들한테 영감을 불어넣는 능력일 수 있겠지만 결국 어쨌든 우리가 그가 달성한 것을 진실로 이해하려면 오히려 뭐 해야 된다? 그 사람 이면에 넘어서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 자, 그럼 딱 봐도 이거 밑줄 긋고 의미 추론 문제 되겠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요거 잡으시면 되죠. 알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효과적인 혁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을 중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즉 마틴 루터 킹을 뭔가 모든 위대한 것을 다 발현해낸
사람으로 대접하기보다는 우리는 그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미국이라는 큰 집단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커뮤니티 얘기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개인의 업적을 기리기 이전에 사회적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도 동반되어야 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업적을 기리기 이전에 사회적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끝난 겁니다. 자, 이 주제가 엄청 좋은 지문이 문법으로 출제됐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중심 내용 파악 그리고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 위주로 출제될 여지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5번 질문 같은 경우는 유반이어 암기가 필수겠죠. 기리기 이전에 사회적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도 동반되어야 함. 이전의가 아니라 이전에라고 해야 되는데. 이전에. 졸리시나요? 자, 이제 문장 단위로 볼게요. 자, 1번. Every farmer knows that. 자, 이건 목적어 자리죠. 그러니까 접속사고요. 이렇게 했던 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The hard part is getting the field prepared. ge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좀 수동태 표현으로 많이 쓴다 이런 식으로 너네가 배운 적 있을 텐데 field가 준비된 상태가 되도록 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make나 이런 거 다른 뭐 소위 말하는 사역동사 같은 거 다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Inserting seeds and watching. 자, inserting seeds and watching은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나오면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이거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Who happens to plant? 자, who는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고 happen to 부정사 이거 기억나? 교과서 1과에서 했잖아. 그럼 뭐야? happen to. 우연히 뭐뭐 하게 되다. 그러니까 너네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왜 하필 happen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거야. 알겠지?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보는 거니까 한 개인의 업적은 결국 사회적인 도움 아니면 이룰 수 없었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happen이 그런 의미에서 좀 중요해요. 알겠죠? 그 사람이 혼자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 도움 없었으면 못했다라는 뜻을 뉘앙스로 품고 있는 거야. 사회적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국가가 세금 떼가잖아요. 너가 국가의 도움, 국가의 기반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명분을 뜯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다음 4번 문장 보겠습니다. overwhelming. 자,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overwhelming. 압도적인 지능이니까 탁월한 지능, 훌륭한 지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overwhelming은 이제 탁월한, 훌륭한이라고 하는 거니까 require intelligence니까 훌륭한 지능. brilliant 일단 이렇게 해놓을게요. brilliant 정도만 보고요. 그 다음에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allows.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 그리고 allow 나오면 목적어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 아시죠? allowed seeds to prosper does. 자, 이거는 잘 보시면 저 does가 문법적으로 좀 중요한데 자, planting a seed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overwhelming intelligence 한 다음에 세미콜론에서
부연 설명하죠. 그래서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allows seeds to prosper는 주격 관계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reating does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뭘까 이거? 대동사죠. 그래서 얘가 가리키는 건 요거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명사니까 스위치 조심하시고 does로 잠깐만.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require라고 하면 되지. require 가리키는 거야? 하면 헷갈리겠구나.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해야죠. 죄송해요. 이거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만 할게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거는 안 필요한데 환경을 조성하는 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inspire 나오면 투부정사 나오는 거 이것도 쉽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but to really understand what he accomplished. 자, accomplish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함과 동시에 understand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그러니까 관계사의 형태와 그다음에 명사 역할까지 동시에 하면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 what이라 그랬죠. 그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 자리이면서 관계절의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툭 끊겨서 But to really understand what he accomplished requires라고 하니까 얘가 타동사, 그다음에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필요로 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니까 문법 문제로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도 되나요? 다음 문장. 자, 9번 문장. treat이 뭐예요? treat. 여기선 대우하다죠. 그래서 아까 그 공로를 인정하다라는 그 give credit to 있죠. 이걸로 치환해도 되니까 제가 이제 잡은 거고요. manifestation은 표현, 분출이라는 뜻이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되었다라고 대접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instead of니까 나데이 버피의 논리 구조 보면 되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나데이 버피 느낌을 보시면 돼요. 이해됐지? 그래서 we should appreciate his role in allowing America. 그래서 allow 나오면 투부정사 나온 거 아시죠? 자, 그리고 문법이 다 너무 단조로워요. 그래서 문법으로 출제하기에는 이미 나오기도 했고 별로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의미 같은 거 잘 보셔요. 특히 막 이런 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America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that it can be great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내에서 그의 역할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건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결국 이번 생에 오펜하이머 극장 가서 보는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거 이제 곧 있으면 끝나지 않나요? 봐야 되는데 일단 내신 때문에 집을 못 가.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원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 그래서 그냥 아예 이제 밥 먹을 것도 그냥 사놨어. 집에를 못 가니까. 이러다가 라꾸라꾸 침대 사놔갖고 여기서 사는 건 아닌가 모르겠고. 내가 봤을 때 저기서 하루 자면 다음날 정형외과 가야 돼. 허리 나가 내가 봤을 때. 저거 저 인테리어 해주신 사장님 아이디어였는데 저기 소파 애들 앉을 수 있게 두라고. 그치?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I don't have money. 나 돈 없는 상태에서 창업한 거야. 어쩔 수가 없었어. 이것도 사실 사치불인 거죠. 원래 내가 이거 인테리어 다 하는데 다 합치면 3천 들었거든?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하면 창업하는데 3천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맨 처음에 부동산 아저씨가 인테리어 업자 소개해 줄 테니까 그냥 싸게 하시라. 뭐 처음 창업인데 비싸게 할 필요 없잖냐. 근데 이 사람이 인테리어 창업 다 900만 원 부르는 거야. 뭔가 이 사람한테 맡기면 애들이 안 올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야. 900만 원이면 이거 그냥 그러니까 여기 원래 천장 다 박살났었거든.
막 들뜨고 막 난리 났었어. 그거 그냥 살리시고 바닥도 이거 내가 다 깐 거야, 쇠로. 원래 이상한 나무 재질의 그 되게 올드한 그거였거든. 그래서 이거 보면 이렇게 니네 눌러보면 바닥에 막 이상할 때 있거든. 막 꺼끌꺼끌한 거 있어. 그러니까 이 바닥에 개판인데 그냥 위에다 그냥 타일로 다 덮은 거야. 그래서 그때 그래도 애들이 단일 맛은 나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인테리어는 좀 신경 쓴 건데. 자, 15번 질문. 우리 뭐 읽었지? 자, 자, 개, 개인의 업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회적 맥락의 이해도 수반되어야 한다. 개인의 업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회적 맥락의 이해도 수반되어야 한다. 중심 내용으로 내기 아주 좋은 문제고 의미는 아까 그 미국 그거 있죠? 미국이 더 좋은 국가로 보이게 되는 그 계기 이내에서 그 부분 밑줄 긋고 의미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휘랑 빈칸도 출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술형으로는 일단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은 출제되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문법이 너무 문법 문제로 나오는데도 문법이 너무 쉽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객관식 위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내용 잘 파악하고 특히 마지막 주에 유반이어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줘도 돼? 뭐라고? 오늘 일단 내 생각은 17번까지 하려고 그랬어. 일단은 한번 해볼 수 있을 때까지 좀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거의 끝내보겠습니다. 최대한. 네, 근데 진도를 너무 빨리 빼는 건가? 이거 속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 그치? 니네가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컨텐츠는 어때요? 더 나아요? 별 생각 없어? 뭐? 그게 근데 그나마 좋아. 문제는 그게 가독성 그나마 좋은 거여서 가져온 거야. 그래서 내가 원래 맨 처음에 그걸 그래서 왜 안 가져왔냐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너네가 그 양에 압도당할까봐 내가 그래서 일부러 안 가져온 거거든. 근데 그런데 내가 이제 생각을 바꿔서 가져온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내가 작업 효율을 올리기 위한 것도 사실 있었긴 했는데 무엇보다 저거 내신은 오히려 그게 오만한 생각이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니네 1학기 중간이었나 기말이었나 니네가 시험 문제 이상하다고 했을 때 그 시험지를 보면서 내가 생각을 좀 바꾸게 된 계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라고 한 거에서 적중할 게 거의 없다 보이면 돼요. 그래서 그건 내 생각이잖아. 내신은 어쨌든 너네가 잘 보려면 탄탄하게 완벽하게 대비되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그래서 내가 OT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위주로 일단은 공부를 먼저 하고 그래서 내가 자꾸 니네 워크북이랑 문제풀을 왜 자꾸 얘기하냐면 일단 니네가 성적이 잘 나오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뭐지?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쌤이 나한테 얘기 안 해줬던 것 같은데? 할 때 그때 보라고 넣어준 거야. 나한테 설명을 요구할 때 딜레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당장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텐데 내신은 짧으니까 수능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내가 만든 게 제일 좋지. 근데 그러면 내가 설명한 거랑 다 겹칠 테니까. 근데 문제는 그럼 내가 작업 속도가 너무 심하게 느려지니까 시중에 있는 제일 좋은 걸로 가져온 거예요. 어, 어. 색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지금 제 기술로는 안 되고요. 그러려면은 월 30만 원짜리 컬러 레이저 프린터를 임대해야 되거든.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아직 그 캐피탈이 없어서요.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은 사실 제일 좋은 건 그거지. PDF로 니네가 이북으로 보는 거지. 근데 이게 아직은 내가 아직 옛날 세대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북으로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저는 이북 세대 왜냐면 대학 다닐 때 거의 끝물이었거든. 우리가 책 세대. 내가 거의 끝물이었어. 그래서 내가 한 대학교 4학년 때는 아이패드로 공부했거든. 근데 나는 이게 내 개인적인 느낌이었는데 공부가 몰입이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너네는 우리보다 훨씬 더 디지털에 익숙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니네가 PDF로 아이패드 공부하는 게 익숙해졌잖아.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요? 그래서 PDF 달라고 하면 주기는 하는데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주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PDF를 전면에 안 내세우는 게 사실 그건데 어쨌든 컬러감을 살리려면 굿노트로 하는 게 제일 좋으실 텐데 어쨌든 여러모로 봤을 때 가장 제가 가진 여건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고요. 자, 16번 볼게요. 자, 16번은 이거예요. 꼰대가 되지 말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존경하는 작가 있어요? 존경하는 작가? 아니면 존경하는 학자? 아니면 그냥 존경하는 사람? 제일 간지나는 말이 저희 아빠예요, 저희 엄마예요, 이런 건데, 그지? 괜히 엄마한테 미안해? 네. 없어요? 막 물어보시면이라기보단 그냥 보통 존경하는 사람 보통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지 않아? 그래? 누구길래? 누군데요? 뭐 해겔 이런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뭐 김일성 이런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김일성 했는데 뒤에서 막 정색하고 있으면 표식이 다른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대부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있대. 스웨이가 뭔지 알아? 스웨이가 그거야. 이거. 그 바이킹 이렇게 하는 거 있지. 바이킹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스웨이야.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스웨이가 그래서 흔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he's swaying the baby's bed 이러면 아기 침대를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스웨잉 체어가 이거 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의자. 그게 스웨잉 체어야. 스웨이가 동사로 쓰면 뭐냐면 영향을 주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확실하진 않은데 우리 보통 최면 걸 때 이렇게 하잖아. 혹시 여기서 왔나 싶긴 하거든. 이렇게 해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 그래서 스웨이가 영향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럴싸하죠. 근데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확 이해되죠. 이게 왜냐면 falling under the sway 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누군가에게 지배당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sway는 영향력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위대한 책이나 아니면 작가에게 영향력에 푹 빠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요? 너네 같은 지금 청소년기요. 저도 아직 법적으로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청소년이긴 합니다. 근데 만 34인가? 까지를 뭐 청소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20대도 아니고요? 30 몇인가 그래 어쨌든. 거기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청소년이 청년이랑 소년 합친 말이잖아. 아직은 청년으로 본다는 거죠. 표정 이쁘게 했어. 자, 34인가 그래. 그래서 그거 사업 받을 때도 청년 사업 그래서 그거 만 34인가 이랬는데 이번에 늘어났어. 38세로. 청년 사업. 그러니까 청소년이 청년, 소년 합친 청소년 아니야?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 그런가? 소년과 청년 사이에서 청소년인가? 그러네. 그냥 봐줘. 뭐 어때? 어차피 4년 남았어. 어? 어차피 4년 남았어. 자, 이걸 왜 뭐라고 국어라고 했지? 자, entrance가 뭐예요? entrance. entrance가 입구란 뜻이잖아요. 명사 쓰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준다는 뜻이야. 마음을 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열려버린다는 거야. 이런 참신한 생각들에. 그러니까 매료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건 이따 유의어 제가 잡아드릴 거고요. 그래서 entranced는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falling under the sway는 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참신한 생각에 의해서 매료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영향력에 굉장히 개방적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early encounter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란 뜻이야. 어렸을 때 이러한 만남은 sank deeply into our minds. 우리 마음속 그 깊은 곳에 딱 처박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의 한 과정이 되고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딱 공부하면서 살아가면서 보통 10대 때 존경하는 사람 하나씩 있잖아. 보통 뭐 그게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선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강연을 갔는데 우연히 그 강사가 될 수도 있고. 왜요? 누군데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한테 평생을 영향을 주는 영감을 어렸을 때 받는다는 거, 특히 청소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어렸, 그러니까 무색무취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질문 보면서 나는 어땠지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오히려 나는 20대 때 많았어. 근데 20대 때 어쨌든 어덜레센스로 치면은 저는 20대 때 이제 스타트업, 창업 이런 쪽으로 좀 멋진 사람들 많이 만났다라는 생각하는데 특히 저는 창업 쪽에서 이제 저희 대학 교수님 정말 엄청 존경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나는 그 교수님의 모든 수업 다 따라다녔고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다 닮으려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서울대 항공우주학인가? 그 미사일 쏘는 거 있잖아. 그거 박사시거든? 근데 미국 가서 경영학 박사까지 나온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이과랑 그 사회과학이랑 다 알아. 창업을 할 때 아이템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나는 이제 마이클래스 거기서 한 거고, 나 이제 교육업 갖고 왔고, 누구는 반려동물 산책시켜주는 거 어플로 이렇게 예약하는 거 있지. 그거 가져왔고, 누구는 그 아마추어들이 소설 써서 올리면 그 네이버 웹툰처럼 보고 그 돈 받을 수 있는 그 플랫폼 뭐 갖고 온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 사업 아이템마다 다 알고 있는 거야, 교수님이. 그래서 교수님이 심지어 취미로 기타 연주랑 작곡이랑 글도 써. 그러니까 혹시 세종대왕이 재림했나 싶은 거야.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그분한테 진짜 많은 영감을 많이 받았죠. 지금 마이클래스 그거 한 게 그 교수님 덕분이야, 사실. 교수님이 괜찮다, 용기를 갖고 해라. 막 이렇게 용기 많이 주셨거든.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 수업 때 그냥 툭 던진 말인데 나한테는 되게 큰 영감이었거든. 내가 그때 용기를 갖게 된 계기였어요. 아, 나도 그럼 나중에 준비가 됐을 때 그냥 재지 말고 그냥 들이박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교수님 생각이 많이 났지. 그래서 편지를 쓰려다가 그냥 학원 확장하고 그나마 좀 자랑할 나이가 되면 그때 하자 하고 매일 썼다 지웠어. 나중에 인사드려야지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20대 때 있었던 10대는 너무 무색무취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대학 가서도 이런 영향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enrich 우리의 정신을 좀 더 풍부하게 해준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의 지능도, 그러니까 우리의 이 똑똑함도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교훈을 얻고 할 수 있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훌륭한 멘토를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의 훌륭한 멘토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제가 대학 가서 그 교수님한테 영감을 얻었듯이 누군가는 꼭 한 명은 만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분 만나서 내 인생의 경로가 진짜 확고해진 거니까. 자, 1번부터 3번 보면 청소년기 때 영감을 주는 영감을 주는 뭐라 할까? 이걸 좀 하나를 응축하고 싶은데 그냥 멘토라고 할까? 멘토라 아니 롤모델? 롤모델? 우상이라고 할까? 우상이라고 할게요. 청소년기 때 영감을 주는 우상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just as the body tighten이 이렇게 쫙 tighten 뭐라 하지? 쫙 쪼그라들게 쪼그라들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 먹으면 조금씩 몸이 쪼그라들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게 좋은 얘기 하더니 갑자기 하웨버로 뒤집혔어요. 마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한대요. 그럼 이제 마음이 쪼그라든다는 게 무슨 말인가라는 걸 5번에서 구체화하겠죠. And just as our sense of weakness and vulnerability motivated the desire to learn. 자, 너네 지금 공부 왜 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니까 그걸 채워야 된다는 동기로 열심히 사는 거죠. 이미 다 이룰 거 다 이룬 노인이 뭔가 열심히 할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냥 여태까지 그렇게 산 거지, 그 사람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내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그랬어.
너네도 언젠간 꼰대가 된다. 그러니까 꼰대라고 너무 멸칭을 자주 쓰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자기 인식에 대해서 나중에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 그러니까 결국 나도 꼰대가 안 돼야지 안 돼야지 해도 내가 살아온 세상이 내가 세상을 판단하는 가치관이 될 거 아니야. 그 가치관에서 부합하지 않으면 아유 저 못난 새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꿈이 막 나는 뭐 나중에 되게 대박난 사업가가 될 거야. 그러면 난 당연히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 노력도 안 해본 애가 참 말은 잘한다라고 폄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점차 우리가 뭔가를 하나씩 달성해 가면서 사회적인 어른이 되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weakness와 vulnerability는 당연히 사라지겠죠. 없어지겠지. 그럼과 동시에 크립은 뭐냐면 스며들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스르륵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르륵 들어오는 게 superiority죠. 우월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랑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하나하나씩 달성하기 시작하니까 이 우월감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superiority는 부정이죠. 그래서 결국 그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러한 외부의 영감에 차단을 하는 결과가 야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에 따라 배움의 욕구보다는 나이가 들에 따라 배움의 욕구보다는 사회적 성취에 따른 우월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상에 귀를 닫기 시작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저도 그게 있어요. 학원에서 일할 때 내가 맨날 얘기하고 다닌 게 수능 영어, 고등 영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좀 다양하게 공부하고 저는 수능을 가르칠 때 타과목 같은 것도 조금씩 연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아유 피곤하게 뭘 그래 그냥 지금 하는 거나 잘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지금 내가 애들 내신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 굳이 거기서 뭘 또 따로 하냐 이거나 지킬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갑자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성취했으니까 그게 결국은 나에게 올바른 맞는 가치관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느 정도. 너네도 나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일부는 됐을 거고 이미 일부는 진행 중이겠죠. 그죠? 왜요? 그냥 그건 성격인 거죠. 아니 나쁜 게 아니야. 나도 꼰대야. 나 되게 고지식해. 그냥 기준에 안 맞는 짓 하면 진짜 너무 열받아. 예를 들면 뭐지? 특히 뭐 운전할 때 좀 이렇게 아니면 말 그대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다 주차를 했다? 나 그거 무조건 신고합니다. 그거 두 눈 뜨고 못 봐요. 내가 장애인 주차가 되는데 장애인 팻말이 없다.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다니지 않지. 나도 근데 봤는데 장애인 표시가 없다 그럼 전 무조건 신고하고요. 특히 여기 뒤에 뒷골목에 횡단보도에 차 주차돼 있으면 일단 신고 먼저 때려 박아요. 한 3명 신고했는데 지금. 아 깜빡이요? 깜빡했어. 사람들. 알았어. 감사합니다. 그래도 드립에 반응이라도 해줘서 보통 반응도 안 해주던데. 자, 이런 게 자. 자, 6번에 Some may advocate. 일부는 이렇게 옹호할진 모르죠. We all become more skeptical in the modern world. 네, 현대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 좀 시니컬해졌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엄청난 위험은 어디서 온다는 거야? 우리가 마음을 닫는 데서 온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문제는 마음을 닫으면 개개인한테도 안 좋지만 이게 여기가 문제인데 전체적으로는 사회에도 안 좋다는 거야. 알겠죠? 그냥 자기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꼰대들만 넘쳐보세요. 지금 딱 정치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 바람이 있는데 난 진짜 둘 다 싫거든?
나는 젊은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볼 때마다 열받아갖고 요즘 그래서 뉴스를 보기가 힘들더라고. 자, 어쨌든 새로운 생각을 차단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것은 결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정말 내용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제일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감을 주는 질문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10대, 20대 때 자기한테 영감을 주고 내가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는 멘토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배울 거 다 배우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에 따라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공부하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는 마음을 계속 갖자라는 거죠. 계속 새로운 게 있는지 기웃거리고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사회에서도 이런 게 있는 거지. 이게 진짜 어른이지 않을까? 이런 사람은. 무조건 내가 맞아. 그러니까 닥치고 넌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말도 일리 있네. 그럴 수 있다고 봐. 내 생각은 이래. 너가 이걸로 한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멘토겠다라는 거죠. 자, 문장 단위 읽어보죠. 자, 2번 문장. We became entranced. 자, 요거는 지금 안 잡혀 있는데 제가 유반이 하나 잡아드리면 fascinated, 매료되다 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으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콤마하고 affect네요. 자, 그러니까 분사구문이죠.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 맨 끝에 오면 결과적인 느낌으로 해석해라. 그렇게 해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absorbe는 흡수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는 거니까 받아들이다, accept. 좀 더 어려운 단어 쓸 거면 embrace 정도. 포용하다, 껴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게 학교에서 했을런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타이틀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쓸 수 있긴 하거든요. 쪼그라들다 혹시 뜻 단어 아는 사람? 쪼그라들다. 일단 제일 보편적인 shrink가 있고요. shrink는 좀 쉬운데 요거를 가르치셨을 수도 있을 텐데 contract. 선 컨트랙트 계약하다 아니에요?가 아니라 컨트랙트의 핵심 뜻은 쪼그라들다예요. 알겠죠? 그래서 컨트랙트 내지는 슈링크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부사어 오면 뒤에 도치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 얘는 특히 아까도 봤듯이 대동사예요. 이제 얘는 누구 가리킨다? 타이튼스를 가리킨다. 그래서 the mind와 수일치에서 does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가리키는 게 누군지도 특정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5번 지문, 5번 문장. 자, 이거는 일단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잡기는 했는데요. 학교 선생님은 안 중요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영작 포인트로 보는 이유가 just as가 뭐예요? 이거 부스타에서 옛날에 했는데 기억 안 나니? just as. 얘가 이렇듯이 얘도 이래. 보통 유추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just as. 얘가 이러니까 얘도 이래. 그래서 just as 하고 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논리적인 이 지문의 흐름상 요게 영작 포인트라고 보기는 하는데 학교 선생님은 저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just as 쏘는 의미상으로 중요하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약함과 나약함과 그 약함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동기부여시켰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우월감 역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같은 얘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갖고 온 거니까 just as랑 so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so does 얘도 마찬가지로 부사어가 앞에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여기 있다. 자,
조동사, 그 다음에 creeping sense of superiority, 얘가 주어, 그 조동사니까 여기 동사 원형. 자, 요거 문법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영작을 왜 밀고 있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so를 통해서 뒤에 도치가 일어나서 여기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영작으로 5번 문장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요거랑 같이 연계해서 여기 뒤에 도치 일어나니까 같이 묶어서 배열 영작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5번 문제는 꼭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사실 유반여보다는 그냥 이 단어 자체가 여기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해요. 이 지문의 가장 핵심을 관통하는 단어죠. 결국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 늘면 늘수록 결국 사회 전반에 안 좋다라는 뜻으로 bird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지우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딱 17, 16번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 딱 보니까. 아, 이렇게 속이 안 좋지? 자, 지문 주제. 나에게 듦에 따라 새로운 생각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 나이가 듦에 따라 새로운 생각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라고 해서 저는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좀 서술형 출제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단순 배열이랑 그다음에 어휘 판단, 요약 문작성. 전 이렇게 사실 서술형을 조금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서술형 위주로 일단 시험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분 남았는데 17번은 5분 안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네요. 오늘 일단 16번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러면 그래서 지연이 어떻게 할 거야? 내일 올 거야? 원래 내신 클리닉 오는 게 원칙이니까. 대신 네가 알아서 할 거면 존중은 하되 그럼 제대로 해오는 모습을 보여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죠. 수장이는 화요일 올 거야? 화요일에 오셔. 7시 가야 돼? 그러면 사실상 원장실에 내 자리 내주고 거기서 자습하는 건데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차라리 내가 알아서 다 해올 수 있으면 그냥 클리닉 건너뛰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할래요? 아니면 올래요? 그럼 화요일 7시까지 오시고 너는 어떻게 할래? 봐야 될 것 같다고? 만약에 안 오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책임 있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돼요. 5번은 좀 그렇잖아, 그죠? 그래도 지문이 지금 16번까지 간대, 그지? 그러니까 배열 영작은 제가 안 해도 뭐라고는 안 할게요. 그거는 내신 임박했을 때 해도 되니까. 그리고 아직 시험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배열 영작 제외하고는 솔직히 속도 전환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민수한테도 얘기했지만 교과서는 해석 안 써 있는 거 그건 오케이. 내용이 어렵진 않으니까. 근데 니네가 봐봐. 특히 세원고는 그렇다 손 칠 수 있는 게 쟤는 또 시험 그 부교재 지문 쉽거든. 근데 니네는 쉬운 것도 있는데 어려운 거 이거 봐봐. 16번 같은 거. 내가 저번에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한 번만 더 잔소리하면 해석 문제야말로 문장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살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 권장으로 빈칸 채우기보다 오히려 해석을 먼저 했었으면 좋겠어요. 해석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문장의 구조를 전체로 다 잘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나머지 문제를 풀면 되겠죠. 나머지는 솔직히 그 이유는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제발 16번까지 제대로 해오시면 제가 워크북이 다 돼 있는 사람은 연습 문제 줄게요. 안 됐으면 안 줄래. 그건 제가 생각지 못한 참으로 당황스러운 얘기인데. 직전에 제가 뭘 줬죠? 하도 많이 줘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 직전에 내가 그러니까 추가로 더 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풀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너네가 만약에 1등급 맞고 싶으면 공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개념 공부를 최소화하고 워크북이랑 문제풀이를 빨리 시작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근데 너네가 항상 정발고 항상 다 뭐 했냐면
5주차 때 막 이렇게 풀다 결국 다 못 풀고 가거나 풀어도 퀄리티가 안 좋거나 이랬잖아. 그거 주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많이 주시면 안 돼요가 답이어야 돼, 사실. 그래서 워크북 제발 그래서 지금 빨리 해달라는 거야. 워크북이 빨리 끝나야 문제를 줄 거 아니야. 니네가 교과서 해봐서 알잖아. 워크북이 안 되면 문제를 빨리 못 풀어요. 그래서 하라는 거니까. 잔소리 여기까지면 지금 지우에게도 마음이 전달됐을 거라 이해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네? 그럼 안 되는데. 지우한테 끝까지 들으라 그래. 쿠키 영상 있다 그래, 알겠지? 자, 네,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꼭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지연이는 4시에 오는 걸로 알고 있을 거고, 못 오면 카톡 주세요.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